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높이 솟은 유리 빌딩들은 차가운 도시의 위용을 과시하며 회색빛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인간의 강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한유라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작은 존재였다. 손에 쥔 포트폴리오 가방이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국내 최고의 럭셔리 기업 아우라 그룹의 최종 면접이 불과 15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낡은 옥탑방의 월세와 병원비 독촉으로 점철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한 블라우스의 깃을 매만지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잡았다. 모든 것이 이 면접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횡단보도 건너편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에 닿았을 때였다. 짙은 푸른색 유리로 뒤덮인 건물은 마치 거대한 빙하처럼 차갑고 견고한 인상을 주었다. 저곳이 바로 그녀가 수없이 꿈꿔왔던 무대였다.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잠시 그 위압적인 모습에 숨을 삼키던 유라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마지막 힘을 다해 인파를 헤치고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빌딩의 회전문을 막 빠져나오던 한 남자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아스. 짧은 비명과 함께 유라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포트폴리오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용물이 어지럽게 쏟아졌다. 그녀가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디자인 스케치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속절없이 흩어졌다. 강지우는 자신의 완벽하게 다려진 실크 슈트 위로 쏟아진 뜨거운 액체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런 예상치 못한 방해는 그의 신경을 극도로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방금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엎드려 허둥지둥 스케치를 줍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여자의 무릎이 아스팔트에 쓸려 붉게 변해 있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앞을 제대로 보고 다녀야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단번에 압도할 만큼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지만 그는 여전히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한유라는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무릎의 쓰라림보다 더 아픈 것은 남자의 차가운 시선과 경멸이 섞인 말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항의하려 했지만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말을 잃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값비싼 슈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아우라 그룹의 젊은 CEO 강지훈이었다. 재계의 얼음 왕자로 불리며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인물. 유라는 하필이면 면접을 보러 온 회사의 대표와 최악의 첫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스케치 한 장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하며 이 끔찍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강지우는 여자의 사과를 들으며 무심하게 몸을 돌리려 했다. 그의 시간은 이런 사소한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무언가에 의해 강하게 붙들렸다. 고개를 숙인 여자의 목에서 가느다란 은색 체인에 매달린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작은 물방울 모양의 자수정 주위를 섬세하게 휘감고 있는 백금 세공은
이제껏 그가 본 그 어떤 작품과도 달랐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곡선 금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질감 처리, 그리고 보석의 빛을 극대화하는 독창적인 세팅 방식까지. 그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혼이 담긴 예술의 경지였다.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 깊은 곳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펜던트는 10년 전 그의 기억 속 가장 어두운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아우라 그룹은 야심차게 이터니티라는 하이엔드 주얼리 라인을 론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메스트로 K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전설적인 세공 장인과의 협업이었다. 메스트로 K는 단 한 번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지만 그의 작품은 극소수의 수집가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여겨졌다. 강지훈의 아버지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메스트로 K와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샘플로 받은 단 하나의 작품은 이사회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경이로웠다. 강지훈 역시 갓 경영 수업을 받던 시절 그 샘플을 보고 느꼈던 전율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론칭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메스트로 K는 돌연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와 함께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인과 기술 정보까지 모두 사라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경쟁사는 놀랍게도 이터니티와 거의 동일한 콘셉트의 제품을 먼저 출시했고 아우라 그룹은 막대한 손실과 함께 기술 도둑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이 사건으로 강지훈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어린 강지훈은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보며 반드시 메스트로 K를 찾아내 진실을 밝히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맹세했다. 그에게 메스트로 K는 단순한 배신자를 넘어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원수였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의 목에 걸린 펜던트는 바로 그 전설의 장인이 사용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그니처 세공 기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이 생생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의 냉정한 표정 뒤로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한유라는 남자가 자신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집요함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오랜 상처를 헤집어 놓기라도 한 것처럼. 유라는 그의 시선이 자신의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이름 없는 주얼리 디자이너였지만 그녀가 만든 작품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유라는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 펜던트는 그녀에게 단순한 목걸이 이상의 의미, 바로 그녀의 꿈이자 삶의 이유였다. 왜 그러십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을 잃고 있었다. 강지훈은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빠르게 표정을 갈무리하고 다시 원래의 냉정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여자를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여자는 메스트로 K의 행방을 알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 자체가 함정일 수도 있다. 10년 만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이라면 온갖 가능성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유라에게 다가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대표님께서 슈트 세탁비를 보상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부상 문제도 있으니 이쪽으로 연락 주시죠.
비서에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말투는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을 동반했다. 유라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들었다. 대표이사 강지훈. 명함에 박힌 금색 이름이 그녀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고작 슈트 세탁비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혹시 면접을 보러 온 것을 알고 일부러 망신을 주려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디자인을 훔쳐보려는 속셈일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명함을 돌려주려 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전부 배상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연락 기다리지.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만 알아둬. 그는 마지막으로 펜던트를 한 번 더 날카롭게 쳐다본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미끄러지듯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유라는 엉망이 된 스케치와 명함 한 장을 든 채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면접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 있었다. 유라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아우라 그룹 건물을 바라보았다.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 가장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고 끔찍한 방식으로 회사의 대표에게 밉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며 낡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포트폴리오 가방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강지훈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표물을 발견한 맹수처럼 집요하고 위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분명 자신의 펜던트를 향해 있었다. 유라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자수정의 감촉이 불안한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어머니의 유품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그 얼음 같은 남자가 그토록 흔들렸던 것일까? 그녀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음을 직감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 대표이사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침에 마주쳤던 여자와 그녀의 펜던트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한유라, 26살, 현재 무직이며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에 여러 번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 신입 디자이너 최종 면접 대상자였습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이력은 너무나 평범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특별한 배경도 없었다. 메스트로 K와 연결될 만한 고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여자 감시 붙여.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1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직접 미끼를 던져 여자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미끼는 바로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기회가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한유라의 삶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아우라 그룹의 면접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텅 빈 냉장고뿐이었다.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였지만 현실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면 좁은 옥탑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몽당 연필을 쥐고 스케치북을 펼쳤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강지훈의 차가운 얼굴과 알 수 없는 눈빛 때문에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그와의 만남은 단순한 악연을 넘어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처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명함은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위험한 남자와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렉에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처음 들어보는 고급 헤드헌팅 회사였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봉투를 뜯어본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안에는 아우라그룹의 공식 로고가 찍힌 채용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특별 프로젝트팀 신입 디자이너라는 직책과 함께 신입에게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봉과 복지 조건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제안서의 마지막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특별히 추천했다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포트폴리오 그날 바닥에 쏟아졌던 스케치들을 떠올렸다. 설마 그가 하지만 강지훈 같은 오만한 남자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조용히 손을 쓸 리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 위험한 함정일지도 모른다. 유라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박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유일한 가족 할머니의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거액의 병원비가 필요했다. 그녀는 헤드헌팅 회사에 전화를 걸어 후원자의 신원을 물었지만 철저한 비밀 유지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동아줄이든 썩은 거미줄이든 지금은 무엇이라도 붙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펜던트를 가만히 움켜쥐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겠죠. 이 길이 맞을까요?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그녀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발을 내디뎠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율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그의 입계는 예측했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설치한 덫에 먹잇감이 정확히 걸려든 것이다. 특별 프로젝트 팀은 어떻게 되어가나 그가 물었다. 비서는 즉시 대답했다. 네 대표님 지시대로 신규 럭셔리 라인 론칭을 위한 TF팀으로 위장하여 준비를 마쳤습니다. 팀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했고 팀장은 외부에서 영입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유라 씨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디자인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한유라를 자신의 통제해 두고 그녀의 모든 행동과 디자인 과정, 그리고 펜던트의 비밀을 그림자처럼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녀가 메스트로 K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한유라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 아스팔트 위에서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처 입은 작은 짐승 같던 그 눈빛, 그리고 그녀의 목에서 유독 영롱하게 빛나던 자수정 펜던트. 그는 애써 그 잔상들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단지 10년 묵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거듭 되뇌었다. 감정은 사치이며 목표를 흐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CEO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의 책상 서랍 안에는 그날 현장에서 몰래 수거해온 한유라의 손때 묻은 디자인 스케치 한 장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 스케치에는 그녀의 재능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약속된 첫 출근 날 한유라는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 앞에 다시 섰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의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이내 당당하게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과 신분을 확인한 직원은 친절하게 그녀를 특별 프로젝트 팀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건물의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최신식 설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그녀가 꿈에 그리던 작업 환경이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는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팀장은 인상 좋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유라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팀은 회장님 직속으로 운영되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하이엔드 라인을 만드는 거죠. 유라 씨의 독창적인 감각이 꼭 필요하다는 추천이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유라의 의심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유라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바탕화면에는 웰컴 한요라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사무실 벽에 설치된 아주 작은 CCTV 렌즈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빠짐없이 누군가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화면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동자가 있다는 것을. 강지우는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사무실에 앉아있는 한유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스케치북을 꺼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연필을 쥔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일에 집중하는 그녀의 눈은 놀라울 만큼 반짝였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계획의 일부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그는 한 명의 디자이너가 보여주는 순수한 열정에 매료되고 있었다. 그녀가 어머니의 유품인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길 때마다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동요했다. 그는 빨리 이 감시를 끝내고 싶었다. 그녀가 그저 재능 있는 디자이너일 뿐 자신의 과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고 게임은 시작되었다. 유라의 회사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팀장에게 번번이 칭찬을 받았고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다른 부서 직원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독립된 공간은 오히려 그녀가 작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가끔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강지훈과 마주칠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껴야 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유라는 그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자신의 펜던트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그럴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사람도 그일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유라는 첫 월급을 받았다. 통장에 찍힌 액수는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몇 달을 꼬박 벌어야 만질 수 있는 큰돈이었다.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할머니의 수술비를 완납했다. 수납 창구 직원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소중한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다시 한번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이 목걸이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안정과 희망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짜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중요한 말이 되어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음 수를 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홀로 와인을 마시며 한유라의 디자인 시안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디자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려한 곡선과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은 모티브는 10년 전 사라진 메스트로, K의 스타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접근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그녀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감탄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어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직접 그녀와 부딪혀서 진실을 캐내야 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다. 특별 프로젝트팀, 내일부터 내 집무실 바로 옆 회의실로 옮겨. 모든 진행 상황은 내가 직접 보고받겠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코너로 몰아넣는 포식자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라는 자신의 팀 사무실이 대표이사 집무실 바로 옆으로 옮겨졌다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망연자실했다. 팀장은 그저 회장님의 특별 지시이며 프로젝트의 보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유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보호막 안에서의 안정된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그녀는 매일같이 얼음 왕자 강지훈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아우라 그룹의 핵심 권력층이 오가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맨몸으로 내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무실에 짐을 풀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강지훈의 집무실 문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문이 열리고 그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존재는 곧바로 아우라 그룹의 상층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기획총괄 이사인 최민준의 날카로운 레이더에 즉시 포착되었다. 최민준은 훤칠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로 사내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야망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교활한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과는 사사건건 대립하는 라이벌 관계로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 그의 눈에 갑자기 나타나 CEO의 지근거리에 배치된 특별 프로젝트 팀의 신입 디자이너 한유라는 매우 흥미로운 존재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겠군. 강지훈이 저런 애한테 꽂혔을 리는 없고 필시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최민주는 자신의 비서를 시켜 한유라의 뒷조사를 지시하며 그녀를 이용해 강지훈을 공격할 약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룹의 분기별 디자인 전략 회의에 강지훈이 이례적으로 특별 프로젝트 팀을 참석시킨 것이다. 신입 디자이너가 그룹 전체의 임원들이 모이는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유라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에 온몸이 꿰뚫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고 강지훈의 지시로 현재 구상 중인 디자인 콘셉트를 발표하게 되었을 때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혼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와 인간 내면의 감성을 결합한 디자인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마 지마자 최민준이 팔짱을 낀 채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영혼의 메아리라 허황되고 감상적이기 짝이 없군요. 우리 아우라 그룹이 추구하는 것은 철저한 상업성과 트렌드입니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콘셉트로 대체 누굴 만족시키겠다는 겁니까? 그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유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고 싶었다. 모두가 강지훈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직접 발탁한 인재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유라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최민준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최 이사, 당신이 말하는 상업성과 트렌드라는 게 고작 다른 브랜드를 베끼고 유행을 좇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진정한 명품은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한유라 씨의 콘셉트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그룹이 잃어버렸던 혼과 철학이 담겨 있다.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기획 총괄 자리에 앉아 있다니 한심하군. 그는 유라를 변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아이디어를 빌려 최민준과 임원진 전체를 후려친 것에 가까웠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회의가 끝난 후 유라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자리로 돌아왔다. 강지훈의 행동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일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다른 사람들을 꿰뚫었지만 그 파편은 고스란히 그녀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그의 평가는 며칠 동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매일같이 유라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디자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그녀의 스케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돋보기로 보석을 감정하듯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 곡선은 감정이 없어. 죽어 있다고. 보석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그의 비판에는 어떤 격려나 칭찬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지적과 완벽함에 대한 집요한 요구뿐이었다. 유라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그의 요구는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굴욕감에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지적은 언제나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스스로 타협하고 넘어갔던 문제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바로잡아 주었다. 그의 혹독한 가르침 속에서 그녀의 디자인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스승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더 깊이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와의 긴장감 넘치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짜릿한 희열을 동반하는 기묘한 경험이었다. 어느 늦은 밤 회사에는 유라와 강지훈 단둘만 남아 있었다. 마감 기한이 임박한 시안을 완성하기 위해 유라는 몇 시간째 책상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더니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는 그녀의 옆에 서서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다.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유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손목이 너무 굳어 있어. 힘을 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뒤로 다가가 연필을 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는 순간 유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것만 같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종이 위에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모든 선에는 생명이 있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고 그 순간만큼은 냉정한 CEO가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한 남자처럼 느껴졌다. 그 짧은 순간의 온기는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졌다. 강지훈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다. 오늘 밤까지 마무리해서 보고해. 그는 다시 원래의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둘러 집무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문이 닫힌 후에도 유라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그에게도 저런 따뜻한 면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얼음 같은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녀는 그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느껴서는 안 될 미묘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작고 부드러웠던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계획을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점점 더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했다. 며칠 후 유라의 영혼의 메아리 콘셉트는 최종 디자인 시안으로 채택되어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최민준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강지훈이 직접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아 밀어붙인 결과였다. 이 결정은 회사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한유라는 순식간에 CEO의 여자라는 질투와 시기 어린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다. 강지훈의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그녀의 내면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잠재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작은 성공은 최민준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는 이제 한유라를 단순한 견제 대상이 아닌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펜던트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영혼의 메아리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단계에 들어갔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스케치를 넘어 아우라 그룹 최고의 장인들과 고가의 원석들이 동원되는 거대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라는 매일같이 본사 건물과 장인들이 있는 공방을 오가며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섬세한 곡선들이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구현되는 경이로운 과정을 감독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이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에 하루하루 벅찬 감동을 느꼈다. 강지훈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지만 그녀가 올리는 일일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프로젝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독사의 눈이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민준은 강지훈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초조해졌다. 디자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과정을 망가뜨려 결과물을 실패작으로 만들면 그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재 관리팀과 공방의 일부 인력을 이용해 교묘한 함정을 팠다. 그의 계획은 시제품의 핵심이 되는 중앙의 대형 블루 다이아몬드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다. 그는 최고 등급의 다이아몬드 대신 육안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내부에 미세한 균열을 가진 결함품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그 미세한 균열은 가장 정교한 세팅 과정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게 될 터였다. 모든 책임은 당연히 최종 검수자인 한유라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녀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주범으로 몰리게 될 것이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만족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운명의 날 시제품 완성을 앞두고 마지막 세팅 작업이 진행되었다. 유라는 숨을 죽인 채 장인의 정교한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다. 블루 다이아몬드가 백금으로 섬세하게 짠 틀 안으로 자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푸롱 보석을 고정하는 이 조여지는 순간이었다. 쩍. 공방 전체에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영롱하게 빛나던 다이아몬드의 중심부에서부터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석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돌조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유라의 눈앞이 하얘졌다. 장인의 탄식과 주변 사람들의 경악 어린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과정은 완벽했다. 원석의 감정서와 품질 보증서 역시 그녀가 직접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의 실패였다. 사건은 즉시 그룹 전체에 퍼져나갔다.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수십억 원의 손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신입 디자이너 한 사람의 무능과 태만이 우리 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는 미리 조작해둔 서류들을 증거로 내밀었다. 그 서류들은 한유라가 비용 절감을 위해 등급 미달의 원석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거짓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순식간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유래계로 향했다. 그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고는 물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강지우는 보고를 받는 내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의 비열한 수를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그가 한유라를 무작정 감싸고 도는 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공영에 빠뜨리고 최민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이사회가 끝난 후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지켜본 한유라를 떠올렸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리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그녀에 대한 믿음이 충돌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번만큼은 그림자 뒤에서가 아니라 직접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기로. 그날 밤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절망에 빠져 있던 유라에게 강지훈의 비서가 찾아왔다.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유라는 마지막 단두대에 오르는 심정으로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걸ям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서류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재검토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그녀를 비난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늘 밤 안에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걸 뒤집어쓰게 될 거야. 나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그것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를 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유라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한 신뢰의 빛을 발견한 것은 그녀만의 착각이었을까. 그렇게 두 사람의 길고 긴 밤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집무실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와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날카로운 눈으로 유라의 작업을 예의주시했다. 유라는 필사적으로 서류 더미에 파고들었다. 자재 입고 기록 검수 보고서, 공방 작업 일지, CCTV 영상 파일까지.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기록을 대조하며 아주 작은 불일치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새벽이 가까워 오는 시간에 유라는 피로에 지쳐 잠시 책상에 엎드렸다. 그때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가 덮였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강지훈이 무심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려놓고 있었다. 10분만 쉬어. 짧은 한마디를 던지고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무심한 배려에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생각했던 것만큼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 짧은 휴식 후 유라는 다시 CCTV 영상을 파고들었다. 그러다 그녀는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이아몬드가 공방으로 입고되던 날 자재 관리팀 직원이 창고에서 박스를 꺼내오는 장면이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가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주 짧은 순간 다른 직원과 스쳐 지나가며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직원은 바로 최민준의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유라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강지훈을 불렀다. 강지훈은 그녀가 가리키는 장면을 보고 미간을 좁혔다.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라 명백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실마리였다. 이 시간대 이 구역을 비추는 다른 각도의 CCTV를 전부 찾아.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최근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알아봐.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이미 반역의 칼을 갈고 있었다. 진실의 조각들은 그의 지시 아래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재 관리팀 직원의 계좌에서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른 각도의 CCTV에서는 그가 잠시 몸을 돌려 박스에 봉인 스티커를 교묘하게 다시 붙이는 장면이 흐릿하게나마 포착되었다. 모든 정황이 최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준은 꼬리가 길지 않았다. 그는 모든 지시를 대포폰을 통해 내렸고 돈 역시 몇 단계를 거쳐 세탁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최민준은 뱀처럼 빠져나갈 거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강지훈은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겼다. 그때 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그 직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 하지만 유라는 단호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제 명예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 걸린 디자인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만 해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유라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채 무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제가 직접 그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어요.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같은 창작자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강지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조건을 달았다. 좋아. 다만 내 방식대로 하지. 절대 혼자 만나서는 안 돼.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팀을 움직여 만남의 장소를 섭외하고 모든 종류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짰다. 그의 철두철미함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 같았다. 유라는 그의 배려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위태로운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약속된 날 유라는 자재 관리팀 직원인 김 대리를 한적한 카페의 룸에서 만났다. 김 대리는 잔뜩 경계하며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회유나 협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앞에 깨진 다이아몬드의 사진과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선배님도 한때는 디자이너를 꿈꾸셨다고 들었어요. 유라의 차분한 목소리가 룸 안에 어색한 침묵을 깼다. 이 디자인은 제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과도 같아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제 모든 꿈과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선배님은 돈 몇 푼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스스로의 자부심을 버릴 수 있으신가요?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대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유라는 자신의 진심이 그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랐다.
같은 시각 카페 밖의 차량 안에서 강지훈은 이어폰을 통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는 비서가 김대리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넘겼다. 거액의 도박빚 병든 자녀 생활고. 최민주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범죄에 가담시킨 것이었다.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그의 변호사팀은 김대리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김대리의 잘못을 덮어주는 대신 자수하고 진실을 밝힐 경우 그의 빚을 해결해주고 자녀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것은 강지훈이 준비한 또 다른 카드였다. 한유라의 감성적인 접근이 그의 마음을 흔든다면 자신의 현실적인 제안이 그의 퇴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 최민준이 쳐놓은 덫에서 그를 빼내려 하고 있었다. 결국 김대리의 양심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유라의 진심 어린 호소와 강지훈의 현실적인 제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최민준이 자신을 어떻게 협박하고 회유했는지, 그리고 범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까지 넘겨주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한편의 반전 드라마와 같았다. 유라의 변호를 맡은 아우라그룹의 법무팀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증거, 즉 최민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한유라는 모든 혐의를 벗고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으며 최민준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가 해제된 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회사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한유라를 CEO의 여자라며 수군대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위기를 극복한 능력이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한 시선에서 가시가 사라지고 존중과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유라는 비로소 아우라그룹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강지훈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위기를 헤쳐나온 경험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유라를 의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자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 담긴 냉기가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자신도 모르는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강지훈에게 깊은 자극제가 되었다. 그는 최민준의 음모를 막아냈지만 하마터면 10년 전의 비극을 되풀이할 뻔했다는 사실에 섬뜩함을 느꼈다. 누군가의 재능을 시기한 비열한 음모 때문에 한 명의 아티스트가 억울하게 매장될 뻔한 것이다. 그는 한유라의 펜던트를 다시 떠올렸다. 그 안에 담긴 독창적인 기술과 예술론. 그는 더 이상 이 펜던트의 비밀을 메스트로 캐대한 복수심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사라져간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한유라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절실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룹의 가장 오래된 자료 보관실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메스트로 K와 한유라의 어머니 한서연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의 조사는 한 명의 은퇴한 노장인을 찾아내면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그는 10년 전 이터니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강지훈은 수소문 끝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요양 중인 그를 찾아갔다. 노장인은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려 했지만 강지훈이 내민 한유라의 펜던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이 세공법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분명 한서연 작가의 솜씨요. 세상에 이 기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소. 노장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정확히 한유라의 어머니였다. 그는 한서연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은둔의 천재였으며 메스트로 K라는 이름으로 극소수의 작품만을 남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증오하고 복수를 다짐했던 배신자 메스트로 K가 바로 한유라의 어머니였다니. 그리고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음모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한유라에게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으려 했고 그녀를 의심하고 시험했으며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힘겹게 살아온 그녀에게 또다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뻔했다.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그의 가슴을 덮쳤다. 그가 그녀에게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의 실체가 비로소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끌림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경외감, 그녀의 아픔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냉정한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겪었을 슬픔과 고통을 온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라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비판 대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서툴지만 다정한 방식으로 그녀를 챙겼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유라는 당황하면서도 싫지 않은 설렘을 느꼈다. 얼음 성 같았던 그의 세계가 자신으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재기를 노리던 최민주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몰락한 이유가 전적으로 한유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뒷조사를 통해 한유라의 어머니 한서연과 10년 전 메스트로 K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과거의 비극을 이용하여 강지훈과 한유라를 한꺼번에 파멸시킬 더욱 악랄하고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과거의 망령이 다시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최민준의 음모가 좌절된 후 한유라와 강지훈 사이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영혼의 메아리 프로젝트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시제품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정식 론칭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강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유라와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그녀의 옥탑방까지 바래다주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다. 유라는 그의 변화가 꿈만 같았다. 얼음장 같던 그의 눈빛은 어느새 다정한 온기로 가득 찼고 그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미소를 발견하는 것은 그녀만의 작은 기쁨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미래를 약속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과거의 망령이 가장 찬란한 순간에 그들을 덮치기 위해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민주는 절치부심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10년 전 메스트로 K 사건을 파헤쳤다. 그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조작하여 강지훈과 한유라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고자 했다. 그는 마침내 10년 전 사건 당시 재정팀에 근무했다가 횡령 혐의로 불명예 퇴직한 한 직원을 찾아냈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그를 매수하여 한서연 작가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정교하게 위조된 해외 계좌 거래 내역서까지 준비하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터뜨릴 결정적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영혼의 메아리 프로젝트의 양산을 최종 승인하는 정기 이사회였다. 운명의 이사회 날 회의장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프로젝트의 성과와 미래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가 끝나고 이사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민준이 등장했다. 모든 이사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다며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다. 강 대표의 발표 아주 인상 깊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준비해온 영상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초췌한 모습의 전직 직원이 등장하여 10년 전 한서연 작가가 경쟁사에 디자인을 팔아넘기는 현장을 목격했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까지 보았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증언했다. 이어서 위조된 송금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히 10년 전의 치욕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원로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최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결정타를 날렸다. 한서연은 우리 그룹을 배신한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유라 디자이너는 바로 그 배신자의 딸입니다. 모든 시선이 회의에 배석해 있던 유래계로 쏠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유라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혹은 남은 기술을 팔아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 대표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 대표는 사적인 감정에 눈이 멀어 회사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장 강지훈 대표의 모든 권한을 정지하고 한유라를 회사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최민준의 선동적인 외침에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리더십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애써 냉정을 유지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와 임원들이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왔다. 지금은 한유라를 버리고 회사부터 살려야 한다고.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그녀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유언회사의 미래,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창백한 얼굴로 절망에 빠져 있는 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슬픈 눈동자는 그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도 나를,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고. 그는 그녀를 만나기 전 복수심에 불타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된 지금의 자신을 보았다. 강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동요가 없었다. 오직 확고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이사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저는 한유라 씨를,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이자 이 시대 최고의 아티스트였던 한서연 작가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유라의 곁으로 걸어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았다. 유라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사건은 그룹의 수치스러운 과오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자를 놓친 과오가 아니라 비열한 음모로부터 최고의 아티스트를 지켜내지 못한 무능함의 과오였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한서연 작가님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그분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한 한유라 디자이너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그는 최민준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진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아우라그룹의 대표이사직은 물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이사회에 던져진 거대한 도박이었다. 회사의 운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한 여자를 위한 믿음에 걸어버린 것이다. 이사들은 그의 무모한 결단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진정성에 할 말을 잃었다. 최민준은 예상치 못한 그의 강경한 대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강지훈이 당연히 회사를 선택하고 유라를 버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유라의 손을 잡은 채 그 어떤 반대 의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태도로 이사회를 끝마쳤다. 회의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아우라 그룹의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유라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왜 그러셨어요? 저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의 품에 안았다. 당신을 잃는다면 나에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예전에 말했지. 나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품 안에서 유라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은 자신의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두 사람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함께 서 있었다. 오직 서로만을 의지한 채 진실을 향한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사회에서 폭탄 선언을 한 강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사회는 그에게 진실을 증명할 시간으로 단 일주일을 주었다. 일주일 안에 최민준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회사는 둘로 나뉘었다. 강지훈의 무모한 도박을 비난하며 최민준의 편에 서는 세력과 끝까지 그를 믿고 따르는 소수의 충신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을 비밀작전본부 삼아 가장 신뢰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그의 충직한 비서와 그룹 법무팀장, 그리고 천재적인 실력을 가진 화이트 해커가 그들이었다. 그리고 그 팀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디자이너가 아닌 진실을 향한 열쇠를 쥔 한유라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시간과의 전쟁이었다. 팀은 두 갈래로 나뉘어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팀과 해커는 최민준이 제시한 위조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어 역추적하는 임무를 맡았고, 강지훈과 한유라는 10년 전 사건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샅샅이 훑으며 진짜 범인을 찾아 나섰다. 유라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유품 상자를 몇 년 만에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작업 노트, 그리고 몇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어머니의 흔적을 쫓았다. 그러다 한 낡은 작업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의문스러운 메모를 발견했다. 시 회장, 약속, 그리고 배신 이라고 적힌 희미한 글씨. 시 회장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즉시 강지훈에게 알렸다. 시 회장이라는 단서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강지훈은 시 회장이라는 단서에 즉시 10년 전 아우라 그룹의 임원 명단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름에 도달했다. 최민준의 아버지 최광일 전 부회장. 그는 10년 전 사건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은퇴하여 지금은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당시 최광일 전 부회장은 무리한 주식 투자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이터니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핵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한서연 작가가 그의 비리를 눈치채고 그를 고발하려 하자 오히려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프로젝트를 통째로 경쟁사에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최민주는 아버지의 죄를 덮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해커는 최민준이 매수한 전 직원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자금의 출처가 최광일 전 부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유령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법무팀은 거짓 증언을 했던 직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최민준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대본까지 주며 거짓 증언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 모든 정황 증거는 최 씨 부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민주는 교활한 법률 자문단의 보호 아래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이 뻔했다. 그들의 죄를 만천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약속된 임시이사회는 이제 사흘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유라가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작업 노트를 다시 꼼꼼히 살피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를 추가로 발견했다. 보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의 혼은 그 안에 새겨져 있으니. 유라는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분명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표식을 남겨두셨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강지우는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다. 그는 즉시 10년 전 은퇴했던 노장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강지우는 다급하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한서연 작가님께서 작품에 특별한 서명 같은 것을 남기셨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노장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기억을 되살려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분은 완성된 작품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주 미세한 조각기로 자신만의 문양과 숫자를 새겨 넣는 버릇이 있었소. 마치 작품에 영혼을 불어넣는 의식처럼. 그 순간 강지훈과 유라의 눈이 마주쳤다. 10년 전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증거물로 보관되었던 단 하나의 시제품. 바로 한서연 작가가 직접 만들었던 이터니티 라인의 오리지널 샘플이었다. 만약 그 샘플이 아직 남아있고 그 안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두 사람은 즉시 그룹의 지하 비밀 자료 보관실로 달려갔다. 그곳은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기록과 증거물들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두 사람은 먼지 쌓인 수만 개의 상자들 사이를 미친 듯이 헤치며 이터니티 프로젝트라고 적힌 상자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보관실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낡고 빛바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영롱한 빛을 발하는 목걸이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강지우는 목걸이를 들고 곧장 분석실로 달려갔다. 고성능 디지털 현미경의 렌즈가 목걸이의 가장 작은 부분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찾아냈다.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백금의 아주 미세한 홈 안쪽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게 새겨진 문양과 숫자들. 그것은 한서연 작가의 이니셜과 함께 새겨진 낯선 일련 번호였다. 이 숫자는 특허 출원 번호야. 강지훈이 외쳤다. 그는 즉시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특허는 10년 전 한서연 작가의 이름으로 출원되었다가 스캔들이 터진 직후 정체불명의 대리인에 의해 취하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특허 취하 신청서에 찍힌 최종 승인자는 당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최광일 전 부회장이었다. 이것은 그가 한서연 작가의 기술을 가로채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이야말로
최 씨 부자의 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강지훈은 증거 자료를 손에 쥔 채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렸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내일 오전에 열릴 임시이사회의 최종 통보를 알리는 비서의 전화였다. 강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그래 전에 내일 아침 아주 재미있는 쇼가 시작될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이제 복수의 칼자루는 완벽하게 그의 손으로 넘어왔다.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주는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그를 환대했고 강지훈의 시대가 끝났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잠시 후 강지훈이 한유라의 손을 잡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단 차분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최민주는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이사들이 착석하고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제 강지훈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강지훈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모든 이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먼저 한 사람의 위대한 아티스트였던 고 한서연 작가님과 그 유족인 한유라 디자이너에게 아우라 그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우리는 10년 전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열한 음모로부터 최고의 인재를 지켜내지 못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저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저질렀던 과오를 바로잡고 잃어버렸던 그룹의 명예와 정의를 되찾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서 스크린 위에 지난 일주일간 자신들이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해커가 밝혀낸 자금의 흐름, 거짓 증언을 했던 직원의 양심 선언이 담긴 영상, 그리고 최광일 전 부회장과 경쟁사 대표의 비밀 회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최민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반박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이 바로 10년 전 한서연 작가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작품이자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가 10년 전에 시제품 목걸이를 공개하자 원로 이사들의 눈이 커졌다. 그는 현미경으로 확대한 마이크로 인그레이빙 사진과 최광일 전 부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특허 취하 신청서를 나란히 화면에 띄웠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모든 것을 인정하게. 최민준, 강지훈의 외침이 회의장을 울렸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한 사람의 인생과 재능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최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는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된 최광일 전 부회장이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민주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강지훈과 한유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추악한 욕설은 정의가 실현되는 장엄한 순간의 배경음악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지훈은 단상 아래에 서 있는 유라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함께 역경을 이겨낸 동지애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한서연 작가의 모든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기고 그룹 차원에서 그녀의 명예 회복과 유작 전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을 딴 한서연 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유라를 본사 건물의 루프탑 가든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는 유라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당신을 의심하고 이용하려 했어.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줘.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진실을 그리고 저의 가치를 찾아준 사람은 바로 대표님이에요. 강지훈은 그녀의 말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였다. 그녀의 펜던트에 있는 자수정과 그의 탄생석인 사파이어가 서로를 감싸 안은 듯한 디자인이었다. 한유라 씨, 당신을 만나기 전 나의 세상은 무채색이었어. 당신이 내 세상의 모든 색깔이 되어줬지. 이제 내가 평생 당신의 세상을 지키는 빛이 되어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 아래 영원을 약속하는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1년 후 아우라 그룹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서연 작가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하이엔드 라인 서연의 유산 서연스 레거시이 있었다. 오늘은 바로 그 서연의 유산의 공식 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제는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강지훈의 약혼녀가 된 한유라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 그리고 자신의 꿈을 담담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녀의 연설에 모든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객석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강지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테라스로 나왔다. 유라의 목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펜던트가,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는 그의 사랑이 담긴 약혼 반지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